안녕하세요. 1토항사입니다. 12월 8일 국내 경기 6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한국전력하고 대한항공 전보스의 경기인데,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OK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 승리를 따내면서 엘리안이 이탈한 이후에 처음으로 연승을 가져간 그러한 좋은 상황이고, 문제는 2연승을 기록한 팀들이 모두 이제 서브가 약한 공통점이 있던 팀들이고, 서브가 약한 팀들을 상대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병이 없어도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주면서 공격 성공률을 조금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팀인데, 서브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결국 삼각편대의 하이볼 처리 능력이 중요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전력이 가장 약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 용병이 오기 전까지 마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용병으로 데려온 자원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경기부터 출전이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용병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리시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볼 처리 능력이 결국 떨어지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그러한 상태고, 이번 경기에 어쨌든 한국전력은 리시브가 무조건 제일 급선무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 패배를 당했고, 홈에서의 무패 행진 그리고 5연승이 깨진 그러한 상황인데, 정지석이 부진하면서 이제 20점 이후에 막심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막심 같은 경우에는 전위에 있을 때 오픈 공격을 할 때 상대 블로커 높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자원이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커 높이가 높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 정지석이 부진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클러치 상황에서만큼은 어쨌든 좀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이 정지석이 부진한 그러한 상태에서는 현대캐피탈을 못 이기는 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어쨌든 고무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올 시즌 정지석이 어쨌든 직전 경기를 제외하면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막심이 확실히 올 시즌 폼이 좋다고 느껴지는 게 서브 지표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백어택 공격을 할 때 직전 경기에 조금 보여준 모습이, 원래는 이전의 모습만 보면은 반대각 코스를 굉장히 많이 노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심은 직전 경기에서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백어택 상황에서의 반대각을 너무 노리다 보니까 팀들이 어쨌든 분석이 이제 막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높이가 좋은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반대각을 막아주면은 막심의 공격 성공률이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대한항공으로서는 좀 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전 경기 1세트 때 막심이 직선을 굉장히 잘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부분이 어쨌든 잘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의 막심의 폼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상태다. 그리고 어쨌든 야마토 세터가 신장이 너무나도 작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막심 몰빵도 저는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지석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부진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충분히 깨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지석, 정한용, 막심 이 3명의 서브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안정적인 리시브를 통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번 경기 저는 조금 대한항공의 무난한 승리를 보는 경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대한항공의 무난한 승리,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승, 그리고 이제 항공 마헨, 그리고 이제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홈인 수원 실내체육관에서도 이제 대한항공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저는 굉장히 많고, 데이터상으로도 최근 7번 맞대결 중에서 이제 1.5 세트 마인을 5번이나 했을 만큼, 5번의 세트 마인 그리고 2번의 어쨌든 프렌을 주긴 했지만은 어쨌든 5번이나 세트 마인을 했을 만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의 기록도 굉장히 좋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 중에서 대한항공 승 그리고 마인 승까지 좀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IBK 기업은행하고 현대건설 경기인데, IBK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기록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빅토리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조금 일정상 확실히 불리한 그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2라운드 속공 효율을 지금 1위를 기록할 만큼 1라운드에 비해서 지금 천신동 세터와 미들블로커들의 합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2라운드 서브가 가장 날카로운 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장
이제 조금 정관장전에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의 경기를 제외하면은 최근 경기력은 저는 흥국생명과 함께 두 팀이 가장 좋다. IBK 기업은행하고 흥국생명의 경기력이 최근 경기력으로만 따지면 가장 좋은 팀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뭐 직전 경기 이제 실바와 와일러가 빠진 GS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따냈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선수들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올 시즌 모마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경기력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좋지 못한 편에 저는 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전력은 현대건설이 약 우위에 있긴 하지만 최근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뭐 경기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IBK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초반에는 확실히 조금 팽팽한 경기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5세트 확률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기인데, 아무래도 20점 이후에 접전인 상황에서 기업은행은 결국 이제 빅토리아에게 많은 공을 올리게 될 것이고, 4세트 후반부터는 그러면은 결국 빅토리아도 지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번 경기 뭐 접전 끝에 현대캐피탈이 뭐 확실히 유리한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건설 승,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패스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핸디는 패스,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버, 현대건설의 3대2 혹은 3대1 그 정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T하고 KC 경기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허운하고 하윤기가 결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득점 부분에 아무래도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 1옵션인 허운이 결장하고 인사이드를 좀 공략해줄 수 있는 하윤기마저 결장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이 스코어러가 좀 없다는 부분, 해먼즈 말고는 이 부분이 지금 KT의 가장 큰 문제고,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 박준영이 폼이 진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 문정현이 복귀를 하면서 세트 오펜스가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고, KC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삼성을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버튼의 경기력이 진짜 너무나도 답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선수들이 3쿼터 후반부터는 수비를 할 때 조금 상대 스텝을 잘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비해서 경기력 자체는 조금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다. 게다가 최준용이 19득점을 기록하긴 했는데, 득점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신장의 우위를 살려가지고 이 엘보우 지역에서의 풀업을 많이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이라서 가능했던 거지, KT 상대로는 뭐 한희원, 문성곤, 문정현 3명 모두 타이트한 수비가 가능하고 포지션 대비 이제 사이즈가 준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처럼 뭐 최준영이 미스매치를 활용해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긴 어렵다. 어쨌든 뭐 지금 플레이메이킹이 잘 되고 있는 최준영이기 때문에 팀 공격에서 어쨌든 플레이메이킹적인 부분에서는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직전 경기처럼 스코어링 역할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뭐 해먼즈를 제외하면은 확실한 스코어로 역할을 해줄 자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KC는 버튼의 부진, 그리고 이제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해서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양 팀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KC가 직전 경기 선수들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지친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농구 경기 중에서 전력을 조금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어쨌든 수원 KT가 전력적인 부분에서 밀리긴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이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승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이제 KT 승, 그리고 이제 스고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동배당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언더 오바는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고양 소노하고 SK 경기인데, 소노는 뭐 직전 경기 KT와의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8연패를 기록 중인 상태이고, 결과보다 조금 경기 내용을 무조건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기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정현이 없는 소노에서 지금 이재도의 역할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직전 경기 이재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기 내용 전체적으로 계속 지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어쨌든 앞선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한 SK를 상대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 소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핸들링 부재, 이정현이라는 지금 핸들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도마저 체력적인 부분에서 지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진짜 하프코트마저 쉽게 넘어오기가 어려운 그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짚어야 될 포인트는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 경기 4쿼터를 보고 저는 확실히 깨달은 부분이, 김태술 감독은 지금까지 감독
모습으로서 보여준 역량은 최악의 모습이다. 직전 경기 4쿼터 타임아웃 이후의 공격에서는 무조건 저는 그날 슛감이 좋은 이근준에게 맡기는 그러한 패턴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투맨 게임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농구에서 지금 투맨 게임은 공격 방식 중에 하나지 패턴 플레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공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스크린을 걸 때 어떠한 스크린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감독의 역량이 많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노의 공격을 보면은 그냥 빅맨이 스크린을 걸어주는 누구나 아는 가장 기초적인 피켈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너무나도 떨어진다. 게다가 지금 뭐 수비 상황에서도 상대팀 오펜스에 맞춰가지고 조금 수비를 조정하는 모습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KBL에서 폼이 가장 좋은 팀이 SK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상대 뭐 공수를 모두 압도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상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 감독의 역량, 뭐 이런 부분까지 그냥 모두 SK가 압도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이번 경기 SK의 그냥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SK가 지려면은 그냥 SK 스스로 자멸하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는 것 말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SK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로 그냥 SK 승, 그리고 이제 승호패도 SK 승, 그리고 이제 SK 마헨, 그리고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모비스하고 안양 정관장 경기인데, 뭐 이제 양팀 모두 최근 결과가 좀 극과 극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비스는 4연승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정관장은 이제 직전 경기 결정적인 오심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3연패로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러한 상태다. 최근 모비스의 오펜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볼이 유기적으로 도는 상황이 선수들 개인 기량에 의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우석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출전 시간 관리가 불가피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비스도 조금 저점의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용병 2명이 리그 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저는 떨어지는 자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진짜 삼성급으로 최악인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상대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모비스 용병 2명이 가장 큰 문제는 스크린 대처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관장이 투맨 게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 부분을 잘 공략할 수 있다.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국내 자원들을 보유한 그러한 팀이고, 게다가 라렌이 수비력만큼은 준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뭐 직전 경기에서 조금 수비가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수비력만큼은 리그 상위권의 그러한 이제 준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프림과 숄롱의 득점력을 어느 정도 제어만 해준다면은 모비스도 조금 공격이 답답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우석이 최근 2경기 출전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간 그러한 상태라는 점에서 뭐 모비스가 백투백이라는 점, 이러한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정관장이 확실하게 체력적인 우위를 갖고 가는 경기로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정관장 승 쪽이 더 나아 보이고, 그 다음 뭐 승호패도 이제 정관장 승,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에는 정관장 프렌, 그리고 이제 언더 오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은행하고 이제 KB스타즈 경기인데, 하나은행은 최근 2경기에서 모두 48득점에 그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인데, 경기 내용에서 상대의 지역 방어를 뚫지 못하는 확실한 이러한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역 방어를 뚫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외곽 지원이 결국 이 뚫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데, 이 리그에서 가드진들이 가장 안 좋은 팀이 하나은행이라는 점에서 결국엔 이 지역 방어를 뚫기 위해서는 김도환 감독이 어떠한 파이법을 들고 나올 수 있냐가 관건인데, 김도환 감독은 저는 감독 역량으로서의 좋지 못한 그러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역방어 파이법을 잘 들고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수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송윤아의 활약이 진짜 너무나도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KB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빅맨 부분이 좀 허술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완해줄 빅맨을 찾았다는 점에서 분위기를 충분히 반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 휴식 이후의 경기이긴 하지만 선수들 모두 출전 시간을 관리해줬다는 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이 너무나도 답이 없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KB스타즈가 좀 더 유리한 경기도를 저는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KB승, 그리고 이제 승호패 같은 경우에는 무,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동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언더 오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